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보기 전에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대상 경기들이 나와 있길래 봤더니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바로 최종 픽 업로드 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대한민국 대 카메룬 경기 직관을 다녀왔죠.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본 바로는 와, 진짜 김민재 선수는 진짜 찐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바로 앞에서 상대편 수비하는 장면을 보는데 와, 진짜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물론 TV에서 볼 때도 훈훈하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참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생겼는데 가면으로 좀 가리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얼굴 공개를 하면 구독자가 거의 뭐 10만 명까지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가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전반전에는 제가 우리나라 수비 진영 쪽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공격하는 걸 좀 마음껏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의 개똥꼬집 벤투 감독님께서 후반전에 화려한 아주 목이 메이네요. 아주 화려한 교체 전술을 쓰시더니 경기력이 개차반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은데 FC 서울에서도 최근에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나상우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 투입하는 거 보고 참 깝깝하더라고요. 라리가에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제 뭐 이름 말하기도 지겨운 이강인 선수 플레이를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벤투 감독님이 쓰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나오자마자 금방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셨는데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부상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토토 하시는 분들도 시간 되실 때 K리그라도 직관을 가서 보시면 TV로 보시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꼭 한번 직관도 가서 경기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를 두 번씩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 좋아요 두 번 누르면 좋아요 취소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시간대도 토요일 저녁 8시 반으로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 경기입니다. 바로 북런던 더비 굉장히 치열한 아스날 대 토트넘 경기인데 일단은 북런던 더비의 시초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스날이 1886년 다이얼 스퀘어라는 팀으로 창단이 됐고 런던 남동부 우리치의 왕립 무기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이었죠. 그 후에 1893년 우리치 아스날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우리치 아스날의 지리적으로 좀 적은 인구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1910년에 풀럼 구던주였던 헨리 노리스가 팀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아스날이 2부 리그 강등 이후에 토트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고지를 북런던에 있는 하이버리로 이전을 하면서 아스날 FC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그때부터 북런던 더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뭐 여러 사건이 더 있겠지만 어쨌든 북런던 더비의 시초는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경기 저는 토트넘의 승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아스날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홈경기라는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맞대결 전적 최근 20경기를 보시면 토트넘이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경기에서 아스날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에게는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 선수와 수비 자원인 벤 데이비스, 공격 자원인 셉세비, 클루세브스키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조합이 잘 먹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경기를 봐도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제수스 선수를 앞세운 아스날의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스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카디스 대 비아레알. 자, 카디스의 이번 시즌 수비는 개쓰레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바이아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카디스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슈팅을 19개나 내주는 개차반 수비를 보여줬지만 바이아돌리드의 골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이번 시즌 카디스 원정 경기 비아레알이 무승부를 거둔다면 공격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아레알의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단주마 선수가 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로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디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본머스 대 브랜드포. 자, 우선 본머스의 주전 수비 자원인 로이드 켈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네시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로이드 켈리 선수보다는 수비가 좀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평소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격력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브랜드포드의 은베우모, 이반토네이, 요하네 위사의 공격 라인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골이 반으로 줄어들고 실점은 매경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세트피스 한 방에 털릴 수도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머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 아직 패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과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을 훨씬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본머스의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머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풀럼 대 뉴캐슬. 자, 일단 이 경기는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의 골 결정력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가지고 소속팀으로 돌아왔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파를 받고 있는 팀이죠. 반면에 뉴캐슬은 지금 주전 자원의 이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막시맹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칼럼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 알렉산더 이삭 선수를 영입을 해서 썼는데 이삭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갈박 장인인 크리스 우드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미들 자원인 기마랑이스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6경기 동안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풀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풀럼의 중원 자원인 주앙 팔리니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팔리니아 선수가 경기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풀럼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 자, 일단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 승무 투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경기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 지금 골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무페이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에버튼의 공격력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타운샌드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가 언제 복귀를 할지 시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복귀를 좀 언급하기는 좀 그러네요. 지난번에 칼버트 루인 선수 훈련장에 복귀했다고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공격력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에버튼이 원정 경기라는 점, 또한 수비적인 측면으로는 에버튼이 그래도 잘 버텨내고 픽포드 선수의 선방으로 어찌저찌 버티는 건 가능했었는데 주전 수비수인 나단 패턴슨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셰이머스 콜먼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측면이 좀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2연패를 끊어내고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자, 우선 울버햄튼의 경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골 결정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골이 더럽게 안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라울 히메네스 선수는 부상, 골 결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한 칼라지치 선수도 부상으로 거의 뭐 시즌 아웃 수준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집에서 풀스로 피파 게임이나 하면서 은퇴 언제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디에고 코스타 선수를 뜬금포로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브라질에서 계약이 끝나고 집에서 노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의심이 되고 과연 전성기 때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경기를 봐야 알겠죠. 또한 울버햄튼의 주전 수비 자원인 나단 콜린스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공권 싸움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웨스트햄 선수 한 명을 담궈버리지 않는 이상 울버햄튼이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세비야 대 AT 마드리드. 자, 이번 시즌 똥을 싸고 있는 세비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세비야의 무앞에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왜 그런지는 세비야 이번 시즌 경기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라키티치는 미들에서 똥 싸고 있고 엔네시리는 측면에서 똥 싸고 있고 돌베리 선수 영입을 해왔는데 딱히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습니다. A매치 기간이 지나고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세비야의 승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AT 마드리드의 모라타 선수가 포르투갈과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스페인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좋은 기분과 골 감각을 이 경기에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잘 틀어 막는다면 무승부 정도일 텐데 세비야의 바뀐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지로나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딱 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지로나 단통패 가면 되겠다 싶은 경기긴 하지만 지로나도 예전의 지로나가 아니라 이번 시즌 많은 영입을 했고 실제로 리그 11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나쁜 경기력이 아닙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상으로만 봐도 소시에다가 역대 전적상 지로나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지로나 홈에서 1승 3무를 기록 중이죠. 또한 소시에다가 지금 모하메드 알리, 우마르 사디크, 오야르 시아발론 같은 공격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나 솔르로스, 멘데즈 같은 자원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믿고 소시에다 승으로 선택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특이점으로 지로나는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점, 소시에다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점을 보면 종합적으로 무승부라는 패턴적인 측면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패턴으로 올해 승무패 13번 경기에서 2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지난 50회차에서 역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지로나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맞대결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어서 저는 지로나의 무승부는 빼고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딱히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변을 잡을 만한 패턴적인 단서도 없고 루카 모드리치 선수와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모드리고, 비니시우스, 발베르데의 삼각편대만 해도 압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사수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에이스 치미 아빌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미들 자원에서 유일하게 골을 기록 중인 오르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 레알 마드리드가 오지게 슈팅을 때리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골이 안 들어가는 상황 정도로 무승부 이변 정도 생각이 들지만 이 경기에 투픽을 가기에는 아깝다.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나오면 그냥 2월이다 생각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중에서 9경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건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픽만 쏙쏙 잘 뽑아 가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는 게 고등수 적중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 영상에 바로 이어서 멤버십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던데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